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간 야구 시간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응원한 팀들의 성적은 어땠을까요? 자, 이번 주 성적 먼저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 순위까지 한번 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가 있었겠죠? 팀별로 어떤 타자들 성적, 또 투수들 성적 이런 것들도 비교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키워드, 이번 주에 키워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 선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음 주 대진표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에는 이 팀들이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예상까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의 성적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짜잔! 자, 지난주와 이번 주의 승패 마진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이번 주 가장 잘한 팀 먼저 보도록 하죠. 자, SSG 랜더스 플러스 4의 마진 가지고 있고요. 놀랍게도요, 여러분들, 키움 히어로즈도 플러스 4의 마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이 두 팀의 행보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특히 SSG 랜더스 같은 경우에 주 초반에 삼성하고 붙었잖아요. 자, 근데 삼성 성적 보세요. 지난주에 플러스 3의 마진, 가장 지난주 성적이 좋았던 팀이 삼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삼성하고 주중에 만나서 SSG 랜더스가 수입을 해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말에 만난 팀은 또 누구예요? KT입니다. KT 어떤 팀이에요? 지금 계속 고공행진 중인 팀입니다. 그렇죠? KT 지난주 성적 볼까요? 플러스 2였어요. 와, 그러니까 이 SSG 랜더스가 이번 주에 만난 팀은 지난주에 플러스 3 마진 기록한 삼성 라이온즈, 플러스 2를 기록한 KT 위즈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팀을 만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플러스 4. 총 5승 1패.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따가 이제 투타 성적 얘기할 때 살펴볼 때 잠깐 얘기 나오겠지만 사실 SSG 랜더스의 보실리라는 압도적인 투수가 있는데 이번 주는 좀 아쉬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을 거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타자의 박성환 선수가 여전히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건 있죠. 연속 안타 기록은 좀 깨졌어요.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그 다음 정말 놀라운 팀은 바로 이 팀이죠. 키움 히어로즈.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주 성적이 마이너스 4의 승패 마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플러스 4의 승패 마진입니다. 자, 이번 주에 붙은 팀은 NC와 삼성이었어요. 자, NC는 뭐 중위권, 좀 중하위권, 요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팀이니까, 그래, NC를 만나서는 좀 어떻게 비벼볼 수도 있었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자, 주말에 만난 팀이 삼성인데, 이 삼성을 수입으로 그냥 붙여버렸습니다.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성적이죠. 사실 지난주에 키움 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 키움의 행보로 봤을 때는,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키움 올해도 조금 어려운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일단, 마무리 투수와 그 전에 필승조의 위치를 좀 바꿨는데, 이게 대성공을 거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안우진 선수가 아직은 투구수를 충분히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 안우진 선수의 합류 자체가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안우진 선수가 오프너처럼 나오고 이제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고 있죠. 근데 그 늘려가는 동안에는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알칸타라 선수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안우진, 알칸타라 이런 선수가 등장할 때는 어느 팀도 쉽게 볼 수 없는 팀으로 돼버리고 있어요. 과연 이번 주에 거뒀던 이런 성적이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어질까? 굉장히 지켜볼 만한
관심을 둘 만한 그런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승패 마진 플러스를 기록한 또 다른 두 팀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LG 트윈스와 KT 위즈입니다. 자, 이 두 팀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재 개막하고 지금까지 행보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두 팀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 두 팀은요, 그렇게 크게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막 연패를 엄청 오래 한다던가, 연승은 좀 오래 하긴 했군요. 그래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꾸준히 승패 마진을 플러스로 유지하고 있어요. 자, 보시죠. 지난주에 LG 트윈스 플러스 1, 이번 주 플러스 2입니다. KT 위즈 지난주 플러스 2, 이번 주 플러스 2. 그렇죠. 자, 2주 연속 승패 마진 플러스를 기록한 팀은 지금 본 LG, KT,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큰 승패 마진 기록한 SSG 랜더스. 이렇게 세 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 팀의 성적이 현재 좀 좋습니다. 물론 SSG 랜더스는 좀 이 롤러코스터가 심한 중에 있어요. 그런데 SSG 랜더스를 제외한 이 KT 위즈와 LG 트윈스는 아직까지는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두 팀은 글쎄요. 일단 현재까지의 전력으로 판단해 볼 때는 쉽게 무너질 만한 팀은 아니다. 뭐 요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이제 승패 마진 마이너스인 팀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기아 타이거즈 마이너스 1. 뭐 나쁘지 않습니다. 준수합니다. 주중에 KT를 만나서 수입패를 당했어요. 그런데 주말 시리즈에 롯데를 만나서 부활에 성공했죠. 아쉽게도 이 기아의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마지막 경기를 연장 끝에 무승부를 했어요. 그래서 수입승으로 승패 마진 제로를 하고 싶었겠지만 거기에는 실패했습니다. 뭐 그런 대로 선방했다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 팀이죠. 삼성 라이온즈. 삼성 라이온즈 지난주에 승패 마진 플러스 3으로 가장 잘한 팀이었어요. 그리고 이 삼성은 이제는 전력이 괜찮은데 특히 타자 부분에 잘하는 선수들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병욱 같은 선수가 그 부분을 충분히 메꿔주고 여전히 잘하고 있어서 괜찮겠다. 이 삼성의 1위 독주가 어쩌면 지속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지난주 주간 야구 시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중에 SSG라는 3만 잘 넘으면 주말은 키움을 만나니까 지난주에 키움 어땠어요? 승패 마진 마이너스 4였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을 수 있겠다. 삼성 대진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주중에 수입패를 당해버렸고요.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 주말에 키움에게도 수입패를 당한 거죠. 이번 주 6게임 전패입니다. 삼성이 이렇게 됐다? 굉장히 조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일단 투수 쪽에서도 조금 흔들림이 있는 것도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자 쪽이 이제는 좀 이 버팀이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수를 어느 정도는 뽑아줘야 투수들도 힘을 내서 더 맞고 할 텐데 물론 투수들도 아쉬움이 많았어요. 마지막에 역전패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일단 좀 공격 면에서도 이 색깔이 좀 많이 죽어져 있다? 이거 반등이 가능할까?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 다음번에 대진표 보면서 한번 이 부분은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롯데와 한화가 나란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의 승패 마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데 어떡하죠? 지난주 마이너스 3, 이번 주 마이너스 3. 연달아 이렇게 꾸준히 마이너스를 많이 기록한 팀은 롯데가 지금 유일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좋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롯데는 더 심하죠. 그래서 이 롯데는 사실 지난주 그 전에는 조금 반등 기미를 보여서 롯데 잘하면 좀 되겠는데 싶었어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내리막길을 걷더니 이번 주에도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일단 투수도 그렇고
타자도 그렇고 전체적인 밸런스 면에서 가장 조금 어려운 팀이 아닌가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한화가 좀 부침이 있죠. 내려갈 때 왕 내려가다가 그다음에 올라갈 때 이번 주 같은 경기는 두 경기 다 루징 시리즈 1승 2패로 당했어요. 그런데 이 한화의 경기를 보면 내리 없는 경기 같아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죠. "한화의 투수의 보직은 나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그냥 이제 포스트 시즌 마지막 경기 거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일이 없는 경기처럼.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는 게 초반에 이런 부분을 쪼끔 막 싸워서 이겨야 그다음에 이제 루틴하게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갈 수가 있지 초반부터 막 무너지면은 안 된다라고 보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쪼끔 많이 안타까운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승패 마진이 제로인 두 팀이 있습니다. 두산과 그다음에 NC 다이노스죠. 자 두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갈 것처럼 주중까지 보였는데 주말 시리즈에 LG를 만나서 쪼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마지막 경기는 연장전 끝에 이겨 버렸어요. 그래서 수입패는 면할 수 있었죠. 특히나 이영하 선수를 마지막에 붙여서 그냥 멀티 이닝으로 가져갔다? 이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결국 그 덕에 수입패를 면하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고요. 이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만 잘 꾸려가면 상위권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승패 마진 0을 기록한 NC 다이노스. NC 다이노스도 약간 도깨비 같죠? 잘 나갈 때 이렇게 쭉쭉 가다가 또 안 될 때 좀 이렇게 부침이 있다가 이번 주에 주중에 키움, 이번 주에 엄청 잘한 키움을 만나서 1승 2패로 루징을 했고요. 근데 주말에는 또 한화를 만나서 2승 1패로 위닝을 거뒀어요. 자 그러면서 승패 마진을 맞췄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는 쪼끔씩 각 팀의 어떤 올해의 색깔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 계속 아래로 갈 것만 같았던 키움이 엄청나게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이 6연패 이번 주 6경기를 전패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결과가 일어나서 순위는 어떻게 변했는지 순위 살펴보죠. 자 순위 변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음 상위권 볼까요? 한 팀이 쭉 내려왔죠. 그 한 팀이 쭉 내려온 덕에 나머지 팀들이 한 칸씩 위로 쭉 올라갔어요. 네 그냥 딱 고렇게 됐네요. 상위 4 팀은요. 이 한 팀 삼성이죠. 삼성이 그냥 이번 주 경기를 그냥 전부 말아 드시는 바람에 나머지 팀들은 어느 정도 경기력을 갖추고 있어서 그냥 쭉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3 위를 기록한 팀이 이제 SSG 랜더스잖아요. 자 SSG 같은 경우는 초반에 굉장히 잘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연패를 타면서 보세요. 쭉 내려왔어요. 쭉 내려왔는데 슬슬 이제 반등의 기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 상위권 판도 더 흐트러질까요? 아니면 또 좀 안정적으로 갈까요? 자 일단 요 위에 있는 팀들의 행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중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비슷하게 하위권이다가 쭉 와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 팀. 현재 이제 5위 기아죠. 자 기아 같은 경우는 쪼끔 올라갈 듯하면 또 쪼끔 안 되고 그렇다고 내려가나 싶으면 또 올라가고 그냥 딱 중간 정도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6 위는 NC네요. 비슷해요. 기아나 NC나 뭐 비슷비슷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공동 7 위를 마크하고 있는 팀이 하나와 두산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프가 조금 다르죠.
한 팀은 위에서 내려오고 있고요. 한 팀은 아래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두산은 지금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아직은 하위권이지만 올라가고 있는 여지가 있고요. 한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위에서 조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위 그래프도 그렇고 현재 팀 전력이 조금은 하향세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또 반등의 뭔가가 보여질지는. 자, 하위권, 최하위권 두 팀이 싸우고 있는데요. 극명하게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키움은 이번 주 어마무시한 힘으로 반등에 성공해서 탈꼴찌를 했어요. 자, 반면에 롯데는 이거 예전에는 사실 이 롯데의 별명이 뭐였어요? 봄대였잖아요. 봄에는 그래도 굉장히 잘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순위표에서도 항상 위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롯데의 순위가 많이 아쉽습니다. 여기에 또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 아직은 4월이에요. 이제 5월로 넘어가죠. 다음 주 이제 5월 시리즈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5월이 되면서부터는 이 팀의 순위가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작년이 정말 역대급 혼전이었잖아요. 딱 한 팀 빼고요. 키움이었죠. 작년에는 솔직히 이 키움의 성적, 이 경기력이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거의 송성문 선수 혼자 고군분투했다? 이렇게 보여지죠. 거기다가 연초에 외국인 계약까지도 잘못했죠. 실험적인 계약을 했다가 대실패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일단 외국인 선수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안우진 선수까지 있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타력이 아무래도 송성문 선수마저 빠지다 보니 타격 쪽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도 안치홍 선수라는 베테랑 선수를 아주 잘 영입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참이 굉장히 좀 없었잖아요, 이 팀에. 근데 고참이 들어오면서부터 어느 정도는 조금은 그 부분은 안정돼 있다. 그런데 타격 실력적인 면에서는 성적적인 면에서는 좀 아쉽지 않을까? 그래서 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라는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위 그래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우리 팀별 또 선수별 성적 기록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팀별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팀의 타자들 기록을 보겠습니다. 가장 팀 타율 높은 팀은 KT입니다. 그리고 2위가 LG, 3위가 삼성입니다. 사실 삼성이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더 높았었죠. 근데 좀 내려온 거고요. LG가 팀 타율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KT는 계속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 팀 타자 쪽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훅 떨어진 팀이 있어요. 바로 한화예요. 한화가 시즌 초반에 이 팀 타자들 기록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팀 타율이 1위였어요. 솔직히 한화가. 근데 요즘에 굉장히 안 좋죠.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걸로 볼 때,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키움이 팀 타율 면에서도 지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롯데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이 두 팀이 지금 9위, 10위를 다투고 있는 이유 중에 큰 것 하나는 역시 타자들의 어떤 능력치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상위 팀들 여기 몰려 있고 아무래도 1, 2, 3, 4위 팀들이 타율 면에서도 약간 순위 변은 다름이 있지만 1, 2, 3, 4등 쪽에 몰려 있는 거는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하위권도 롯데 키움도 마찬가지고요. 이 우연일까요? 어쨌든 팀 타율 기록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팀 투수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투수 기록을 봤을 때는 LG가 1위네요. 팀 ERA가. LG가 1위고 그다음에 KT가 2위. 와, 역시 이 두 팀이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이 바로 여기서 와요. 두 팀이 모두 팀 타율 면에서도 1, 2위, 팀 ERA 면에서도 1, 2위. 그렇죠? 그러니까는 상위권의 이 두 팀이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투수 면에서는 NC가 3위에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이 여기서 5위입니다. 삼성이 아무래도 이번 주에 굉장히
좋지 못했죠. 그래서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 요 투수면에서도 있었어요. 역전패를 너무 많이 당했어요, 솔직히. 자, 놀라운 부분. 키움 보세요. 키움이 타율 면에서는 최하위였어요. 그런데 투수 쪽이 6입니다. 이거는 꽤 놀라운 것 같아요. 작년에 키움을 생각했을 때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이 투수면에서 지금 최하위 팀 하나네요. 한화는 사실 이 팀 ERA는 계속 좀 하위권이었어요. 그래도 타격이 워낙 세서 그걸로 조금 유지하고 있다가 좀 전에 봤다시피 타율도 내려갔고 그다음에 투수 쪽도 ERA가 혼자서 5점대네요. 이렇게 되니까는 좀 문제가 많이 보여지죠. 자, 팀별 기록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개인별 기록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인별 타자 역시 박성환 1위.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좀 아쉬운 거는 개막 후 연속 게임 안타 기록이 깨졌어요. 너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와 여전히 잘합니다. 특히나 이 찬스에서의 이 박성환은 정말 작년하고는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유지혁 여전히 계속 잘하고 있고요. 여기 3위에 기록한 이 박준순 선수 잘하죠. 작년에 신인으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이제 차세대 두산의 기수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올 초반에는 살짝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이 박준순 선수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더니 타율 1위, 타율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LG의 문성주 선수, 꾸준한 선수죠. 역까지 올라와 있고요. 한화가 페라자와 올해는 계약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현빈 선수, 이 선수는 참 WBC를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스틴 천성호, 천성호 선수, LG의 올해의 신데렐라가 과연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초반으로 봐서는 올해 LG의 신데렐라는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개인별 기록 살펴봤고요. 이제 개인별 투수 기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개인별 투수 기록. 올러. 와, 기아가 올러와 올해 재계약 안 했으면 어쩔 뻔 봤습니까? 지금 순위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올러 ERA가 0.81. 어마무시합니다. 5게임 나와서 4승이에요. 4승 무패. 대단하죠? 자, 그리고 2위가 ERA 2위가 LG 송승기예요. 그런데 이 선수 재밌는 점이 5게임이 나왔는데 승리가 딱 1승밖에 없어요. 자, 그 얘기는 희한하게 이 송승기 선수가 나왔을 때 물론 이닝을 충분히 먹어주지 못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도 반면에 이제 타자들이 하필이면 요 게임 때 조금 도와주지 못했다 이런 게 조금 보여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ERA는 굉장히 낮은데 그래서 2위인데 그 성적은 이 승리에 대한 갈증은 좀 있습니다. 자, 3위가요. 웰스입니다. 이건 전혀 뜻밖인 선수예요. 사실 아시안 쿼터잖아요. 이 웰스 선수는. 아시안 쿼터인데, 자, 지금 상위 성적 볼 때, 올러 외국인 선수들이 웰스, 보실리, 프라도, 왕앤청 이렇게 있어요. 자, 아시안 쿼터 왕앤청, 웰스 이렇게 2명이나 있습니다. 야, 이 두 팀, 한화와 LG는 아시안 쿼터 선수 정말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민석 선수. 올해 참 잘합니다. 두산의 복덩이인 것 같아요. 이 선수도 이제 체력이 어떻게 될지 또 부상 관리 이런 것을 잘해서 시즌 끝까지 쭉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 개인 투수 기록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보실리입니다. 자, 보실리가 지난주까지는 압도적인 1위였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1패. 1패가 그냥 1패가 아니었죠. 그냥 좀 보실리답지 않은 물론 상대팀이 워낙 잘하기도 했지만 확 꺾여져서 그 한 게임 때문에 아직 시즌 초라 게임 수가 많지 않잖아요. 이닝 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쑥 5위로 떨어졌습니다. 뭐 그래도 여전히 잘하는데 다음
다음번 등판에 보실 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상대 팀들한테 어떻게 어떤 점이 분석을 당한 걸까? 아니면 일시적인 한 게임의 어떤 부침일까? 요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만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일단 분석을 봤고요. 자, 이번에는 금주 매치업 이제 새로운 이제 4월 다섯 번째 주부터 이제 5월 첫째 주까지 걸쳐서 매치업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일단 이번 주에 키워드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번에 선정한 키워드는 부침이에요. 연승과 연패. 어느 팀 얘기할지 좀 아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SSG하고 삼성 라이온즈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SSG 팀이 초반에 엄청 잘 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SSG도 쫙 미끄러졌습니다. 연패를. 그래서 미끄러져서 한참 아래로 왔다가 이번 주에 다시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순위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3등까지 올라왔어요. 자, 반면에 삼성은요. 쭉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이번에 그냥 연패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런 팀이 이 두 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팀 성적들 다 알고 계시죠? 올해 어때요? 대부분의 팀들이 연패와 연승을 거의 거쳤다. 뭐 이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직 시즌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4월 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침이 컸어요. 그 이야기인 즉슨 각 팀의 전력이 그닥 안정화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뭔가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씩은 갖고 있다. 거의 모든 팀들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KT는 그닥 연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잘하고 있어요. LG는 시작했을 때 3연패 한번 딱 있고 그 다음에 없죠? 이 두 팀은 그런 걸로 봐서는 어, 뚜렷한 약점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물론 LG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치리노스가 지금 문제가 생겼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치리노스의 상황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좀 애매합니다. 거기다가 유영찬, 와, 시즌 초반에 엄청난 페이스로 세이브를 막 쌓아가던 유영찬 선수가 지금 또 문제가 생겼어요. 아직 정확한 진단에 대한 거는 나중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과연 유영찬의 자리를, 마무리를 누가 얼마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요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금까지는 왔지만 요 부분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는 생겼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사실 작년 초반에 유영찬 없이도 LG는 잘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둔다면 장현식 선수가 좀 잘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얼만큼 메꿔지느냐가 좀 물음표긴 합니다. 근데 KT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나머지 이 두 팀 빼고 이제 나머지들은 이미 좀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연패를 여러 번 이렇게 한 번씩은 겪어본 것으로 해서 이미 증명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또 생길까? 이런 롤러코스터가 계속 생길까? 좀 오래 지켜봐야 될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 아닌가. 물론 이제 게임 수가 좀 더 늘어나고 하게 되면 이런 불안정한 전력이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보충이 되면서 약간은 이제 평균치에 그 팀의 전력의 평균치에 이제 수렴은 하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이번 주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 것은 바로 이 롤러코스터. 부침이 심한 연승과 연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올해 이번 주 키워드는 그거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매치업. 이제 예상 매치업. 예상이 아니라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어떻게 매치업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중 대진과 주말 대진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주중 대진. 처음에 삼성과 두산이 붙습니다.
야, 연패에 빠진 삼성. 그리고 주말에 마지막 경기를 극적인 그 연장 승부 끝에 1승을 거뒀지만 그래도 조금 좋지 못했던 두산. 어, 이 주말 대전에 두 팀 다 별로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두 팀이 만나서 어떤 결과를 벌일지. 한 팀은 중위권 내지 중상위권으로 계속 공고히 하거나 치고 올라갈 수 있고, 한 팀은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매치업이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키움과 롯데. 여러분들, 왜 웃는지 아시죠? 자, 9위와 10위가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위, 둘이 9위, 10위지만, 현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상승세의 키움과 하락세의 롯데. 자, 롯데는 반등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만약에 롯데가 키움에게 루징 시리즈 이상을 당하게 된다면, 롯데는 시즌 초반 당분간 헤어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기아와 NC 비슷비슷한 팀들끼리 만났습니다. 중위권에서. 자, 누가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도 궁금하고요. LG와 KT. 와! 1, 2위 두 팀이 만났습니다. 자, 시즌 초반 사실 이 두 팀이 만났어요. 그때 KT가 LG를 이겼거든요. 자, LG는 이번에 복수를 꿈꾸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LG는 치명적인 지금 약점이 하나 생겨 버렸어요. 마무리가 없다라는 점, 일선발이 빠졌다는 점. 자, KT는 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KT가 LG를 확실히 밟고 올라간다면, 올라갈 데가 없죠? 이미 1위죠? 밟는다면 1위 자리를 공고하게 굳힐 수 있는 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SSG와 한화. 상승세의 한 팀과 최근 부침이 있는 하락세 약간 그런 한 팀이 만났습니다. 한화는 SSG, 요즘엔 너무 세거든요. SSG를 만나서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중에 한화가 SSG한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한화도 역시 당분간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은. 이 주중 매치업 너무 재밌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두산, LG, KT, 키움, 롯데, SSG 하나? 거의 다인데요. 기아 NC 빼고. 사실 기아 NC는 뭐 기대가 좀 덜 된다. 뭐 이것라기보다 비슷한 두 팀이 만나서 중위권에서 만났기 때문에 조금 어떤 그 흥미거리, 도파민거리가 조금 덜했다. 뭐 이런 면에서 그냥 그런 거고요. 자, 그다음 주말로 가보죠. 주말로 가면 NC와 LG가 붙습니다. 자, 아무래도 주말 대진은요, 이 주중 대진의 결과에 따라서 이 주말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렇죠. 이 주중에 중간 투수들을 얼만큼 많이 썼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죠. LG는 KT라는 강팀을 만난 뒤에 NC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NC가요, 작년에도 그랬고 LG만 만나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호준 감독이 LG에 꽤 오래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두 팀 매치 이렇게 만나면 좀 재밌는 경기를 항상 펼쳐요. 자, 롯데와 SSG. 롯데 산 넘어 산입니다. 일단 하위권 매치업인 키움과의 대전을 거치게 돼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SSG랑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롯데가 주중 경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도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 힘을 가지고 SSG랑 연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SSG는 지난주 성적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번 주 성적이죠.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이번에 붙게 될 두 팀이 조금 다 할만한 팀? 좀 그런 매치업입니다. 잘만 하면 SSG는 순위를 더 끌어올릴 수도 있는 찬스가 오지 않았을까. 물론 근데 제가 키워드를 얘기했듯이 이거는 그냥 이전 주의 성적과 다음 주 요걸 단순하게 보고 예상하는 거예요.
워낙에 그냥 부침이 심하다 보니까 각 팀들이 SSG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 한화, 삼성이 또 주말에 붙습니다. 주중에 반등을 두 팀이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닥 분위기가 좋지 못한 두 팀이 만나는 주말입니다. 요 부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기아와 KT. 기아도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힘 한에서 그래도 잘 버티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또 KT라는 강팀을 만나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 궁금해지고요. 두산 키움. 아하. 요것도 재밌죠. 두산이 좀 부침이 있어요. 올라갈 듯 하다가 조금 꼬꾸라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다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 좀 요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 이 키움이 어떻게 될지는, 음,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마이너스 4, 이번에 플러스 4. 이 누가 예상을 했어요? 그쵸? 아무도 예상 못 했단 말이죠. 자, 이런 정도의 매치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팀들이 현재까지 잘들 하고 있나요? 일단 분위기 자체는 이 KBO 역대급이에요. 작년보다도 관중 수는 훨씬 많다고 하죠. 이 티켓팅에서 직관 가는 게 너무나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직관 가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제 변화가 있겠죠?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